백혜지 씨가 제가 여기 있는 걸 도대체 어떻게 알게 된 겁니까? 안 돼. 백혜지! 세상에 비밀 없다? 우리 영란이 있는데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몰라. 유변, 김영란 어디에다 숨겼어? 부세미의 녹막아는 저녁 노을빛이 희미하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전동민은 막걸리 박스를 들고 세미의 맞은편에 서 있었습니다. CCTV를 보던 노트북을 숨기기 위해 전동민을 껴안듯이 다가갔던 부세미의 행동에 두 사람 사이에는 잠깐의 어색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철컥 문이 열리더니 한 여자가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익숙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 친구. 부세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백혜지. 백혜지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안으로 들어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생각보다 아늑하네. 너 이런 데서 살고 있었구나. 전동민은 놀란 눈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선생님, 이분은? 부세미는 잠시 숨을 고르고는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제 친구예요. 서울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이에요. 친구, 동민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먼 데서 오셨네요. 네, 백혜지는 능청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친구가 혼자 있다길래요. 제가 좀 챙겨주러 왔어요. 세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전동민이 밖으로 나가려 하자 부세미가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환영회 시작할 시간이에요. 우리도 나가죠. 그녀는 웃으며 문을 열었지만 손끝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백혜지는 그 모습을 보고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친구. 나도 내 환영회 구경 좀 해볼까? 밖으로 나서자 공터에는 이미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불빛 아래서 아이들이 뛰놀고 아주머니들이 손수 만든 반찬들이 테이블 위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여기 앉으세요. 서울에서 온 선생님이 이렇게 겸손하기도 쉽지 않아요. 부세미는 억지로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백혜지는 그녀 옆에 서서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세미 친구예요. 앞으로 같이 살 거예요. 혼자 있으면 외롭잖아요. 그 말에 마을 사람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미선 원장은 놀란 듯 물었습니다. 같이 사신다고요? 네, 저도 서울에선 피곤했거든요. 공기 맑은 무창에서 좀 쉬려고요. 백혜지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부세미는 속으로 이를 악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백혜지? 지금 뭐 하는 거야? 환영회가 조금씩 무르익어갈 때쯤 공터 분위기는 따뜻하게 달아올랐습니다. 동민은 아이들과 놀며 웃었고 세미는 긴장된 얼굴을 숨기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술 냄새를 풍기며 한 남자가 공터로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무창이지 서울이야. 거칠고 낮은 목소리. 모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동네 유지 강성태였습니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찔러넣고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무창에 오면 무창법을 따라야 한다고 했잖아. 그런데 왜들 이렇게 설치는 거야? 그는 테이블을 발로 차며 소리쳤습니다. 서울물 좀 먹었다고 여길 내 맘대로 해? 그 땅은 내 거야. 유치원? 다 헛소리야. 마을 사람들은 숨죽였고 아이들이 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부세미는 담담히 일어나 강성태를 바라봤습니다. 저를 환영하지 않는 분도 있었네요. 아이들도 있는데 그만하시죠. 강성태는 술병을 들어 흔들며 비웃었습니다. 내가 돈을 준다고 해도 다시 서울로 안 올라간다고 하고 아주 부자 납셨네. 이런 부자가 깡시골 무창에는 왜 내려오셨을까? 그때 전동민이 달려와 강성태를 붙잡았습니다. 성태 형, 제발 그만하세요. 애들도 보고 있잖아요. 너 왜 이 여자 감싸? 서울 여자한테 빠진 거야? 형, 그게 아니라 성태는 욕설을 내뱉고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다들 잘해봐라. 여긴 오래 못 버틴다고. 그는 거칠게 뒤돌아 공터를 떠났습니다. 마을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미선 원장이 허둥지둥 테이블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놀라셨죠? 제가 원래 좀 거칠어요. 괜찮아요. 부세미는 짧게 대답하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백혜지는 그 옆에서 시크하게 포크를 돌리며 웃었습니다. 무창의 환영식, 꽤 자극적이네. 재밌다. 그녀의 말투에는 묘한 여유가 배어 있었습니다. 조용히 자리를 빠져나온 부세미는 공터 구석으로 가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백혜지가 여기에 있어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수화기 너머는 잠시 조용했습니다. 그 시각, 서울의 가성호 회장 저택. 이돈 변호사는 CCTV 화면을 돌려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혜지가 가 회장의 숨겨진 방을 알아내서 그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그대로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다 알아버린 거야? 그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절규했습니다.
한편 공터의 환영회는 다시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아이들은 공놀이를 재개했고 마을 사람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웃었습니다. 그러나 불빛 뒤편 농막을 향한 백희지의 시선은 묘하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영란아. 이렇게 다시 만났으니 이제 좀 재미있게 놀아보자고. 그녀의 미소는 의미심장하게 번졌고 부세미는 저 멀리서 그 시선을 느끼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밤은 깊었지만 무창의 공기는 여전히 습하고 무거웠습니다. 부세미의 농막 안은 작은 스탠드 불빛 하나만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백혜진은 캐리어를 열어 옷과 세면 도구를 꺼내며 느긋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긴 좁지만 아늑하네. 서울보단 낫다. 공기도 맑고 벌레 소리도 나름 운치 있네. 그녀는 이곳이 오래 머물 곳인 양 천천히 짐을 정리했습니다. 부세미는 벽에 기대선 채 두 팔을 교차하고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또 왔어요. 혜지씨, 여긴 당신이 있을 곳이 아닙니다. 백혜진은 고개를 돌려 피식 웃었습니다. 아니, 이제 날 그렇게 불러요? 사모님한테 반말하기도 어렵네. 그녀는 일부러 그 단어를 길게 느리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그렇게 차갑게 대하지 말아요. 나도 이제 좀 편하게 살고 싶어서 온 거예요. 부세미는 눈빛을 가늘게 좁히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 편안함을 위해 여길 찾아올 이유는 없을 텐데요. 있죠. 혜진은 의자에 걸터 앉아 다리를 꼬았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건? 응, 나한테 돈을 줘요. 10억이면 충분해. 그녀는 입꼬리를 올리며 농담처럼 말했지만 눈빛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 돈만 주면 나도 이 마을에서 입 다물고 조용히 살게요. 아무 일 없던 사람처럼. 부세미는 혜지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돈으로 해결되는 일이라면 좋겠네요. 하지만 세상엔 돈보다 위험한 게 많아요. 혜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위험한 건 당신이지, 사모님. 난 그저 생존 본능에 충실한 사람일 뿐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깥에서는 풀벌레 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부세미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착합니다. 당신이 나 때문에 다칠 수도 있어요. 조용히 떠나요. 싫어요. 혜지는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더 궁금해지잖아. 도대체 뭘 숨기고 있길래 그렇게 불안해하는 건데. 부세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대신 스탠드불을 껐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여기선 내가 지켜야 할 게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백혜진은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좋아요, 사모님. 그럼 같이 지켜보죠. 당신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한편 서울 가성그룹의 본사 회의실에는 팽팽한 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가선영은 책상을 세게 내리치며 차가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가선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심부름센터 조폭들까지 고용해서 김영란을 찾고 있다며. 가선우는 억울하다는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나, 경찰이나 언론으론 못 막아. 내가 직접 처리해야 돼. 그게 내 방식이야. 가선영은 냉소를 띠며 다가왔습니다. 조폭을 고용해서? 가성호 회장의 자식이 고작 이런 짓을 한다고? 가선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건 필요하기야. 우리가 먼저 찾아야 해. 그래야 회사도, 우리 이름도 지킬 수 있어. 필요하기라. 가선영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그래서 천박하다는 거야. 넌 언제나 눈앞의 이익만 봐. 머리를 써, 가선우. 그녀는 한 발짝 더 다가와 눈을 부릅떴습니다.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 김영란은 절대 만만한 여자가 아니야. 가선우는 날카롭게 맞받았습니다. 그럼 가만히 있을 거야? 아버지 죽은 뒤로 우릴 무시하는 사람들, 그걸 다 보고만 있으라고? 우리 엄마 유산 되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나는 반드시 찾아낼 거야.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 말에 가선영의 입술이 얇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래도 찾을 거라고? 그래. 좋아. 그럼 내 방식대로 해. 대신 가선영은 갑자기 손을 들어 올려 가선우의 뺨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개돼지한테 얕보이면 개돼지가 되는 거야. 그녀는 차갑게 속삭이며 이 일은 무조건 끝내. 실패하면 이번엔 내가 널 끝낼 거야. 가선우는 이를 악물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럼 누나도 준비해둬. 내가 김영란을 찾으면 모든 게 바뀔 거야. 그 모든 게 너한텐 지옥일 수도 있겠지. 가선영은 손목시계를 바라보며 짧게 명령했습니다. 경호팀장에게 연락해. 그 변호사, 이돈인가 하는 인간. 그 사람부터 없애. 왜 그 사람까지? 모든 증거가 그 남자 손에 있어. 끊어야 해. 뿌리째. 가선우는 묵묵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팀장, 계획대로 진행해.
오늘 밤이야. 수화기 너머로 짧은 대답이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시각 무창의 농막, 부세미는 혼자 앉아 찻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백혜진은 맞은편에서 미소를 띤 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 분위기 참 좋네요. 근데 왜 이렇게 불안해 보여요? 불안할 이유가 없어요. 정말? 밤마다 그렇게 깨어 있으면서? 혜진은 장난스럽게 물었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운 관찰이 섞여 있었습니다. 혹시 누가 찾아올까봐 걱정돼요? 부세미는 말없이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누굴 지켜야 하는지 당신은 몰라요. 그리고 그건 계속 모르는 게 좋을 겁니다. 그녀의 눈빛은 조용하지만 단단했습니다. 백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낮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사모님. 난 그냥 돈이 필요할 뿐이에요. 당신의 과거든 진실이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그 돈을 쉽게 벌 순 없을 겁니다. 그건 나중 문제죠. 어쨌든 재미있어질 것 같네요. 이 조용한 마을에서 우리 둘이 함께라니. 그리고 그렇게 농막 안에 두 여자는 서로의 속내를 숨긴 채 미묘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밖에서는 딸기밭에 바람이 불어와 문을 살짝 흔들었고 작은 스탠드 불빛이 깜박이며 그들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습니다. 라면 공장에서 일하는 김소영은 고된 노동 속에서도 유난히 들뜬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탁자 위 라면 박스를 옮기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년이 가성호 회장 마누라가 됐다지? 세상 참 불공평해. 그녀의 입가에는 비뚤어진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딸려는 감옥이나 들락거리게 만들더니 자기 혼자 그렇게 잘 나가. 소영은 박스를 옮기며 분노와 욕망이 뒤섞인 눈빛으로 창문 밖을 내다봤습니다. 창고 구석에는 별내가 휴대폰을 들고 문자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무심코 고개를 돌리다 별내의 입에서 흘러나온 짧은 말에 귀가 번쩍였습니다. 네, 변호사님. 김소영 씨는 지금 공장에 있어요. 그녀는 순간 멈춰 섰습니다. 변호사? 무슨 변호사? 별내가 급히 휴대폰을 숨겼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소영은 눈을 가늘게 뜨며 다가갔습니다. 너? 방금 뭐라 그랬어? 변호사라니 무슨 일인데 내 이름이 나와? 별내는 식은땀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그냥 이돈 변호사님이요. 아는 사람인데 이돈 변호사. 그 이름이 나오자 소영의 머릿속이 번쩍였습니다. 그 사람. 가 회장 변호사지. 그녀는 속으로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이 돈만 찾으면 영란의 행방도 알 수 있겠네. 소영은 교묘한 미소를 지으며 아무렇지 않게 대꾸했습니다. 그래, 일이나 계속해. 나 먼저 퇴근 좀 할게. 퇴근 종이 울리기도 전에 소영은 점퍼를 챙겨 입었습니다. 작업장 뒤쪽 문을 조심스레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 돈? 이 돈. 그녀는 중얼거리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공장 밖도로에는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기다려라, 영란아. 이번엔 엄마가 직접 가서 받아낼 거야. 내가 숨긴 그 돈, 다. 그녀는 빠른 걸음으로 도로를 건넜습니다. 이 돈? 그 사람만 만나면 다 끝나. 그녀는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걷다가 갑자기 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야? 대답은 없었습니다. 순간 뒤에서 거친 손이 그녀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뭐야? 나요? 이게 무슨...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입이 틀어막혔습니다. 그녀는 버둥거렸지만 남자 둘이 순식간에 그녀를 잡아 끌었습니다. 도대체 누구야?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고 검은 차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차는 미끄러지듯 도로를 벗어나 사라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무창, 전동민의 딸기밭에 부세미가 들어왔습니다. 어제 환영회, 정말 고마웠어요. 저 때문에 준비하느라 힘드셨죠? 별 말씀을요. 마을 사람들이 원한 거잖아요. 그래도 즐거웠어요. 부세미는 잠시 머뭇거리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딸기 좀 같이 따드릴까요? 좋죠. 맛있다고 따다 말고 다 먹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동민이 장난스럽게 말하자 부세미는 피식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딸기밭 사이로 나란히 섰습니다. 선생님, 생각보다 잘 따시네요. 제가 모든 일에 적응이 빠른 편이라서요. 그래도 유치원 일, 쉽진 않죠. 부세미는 잠시 고개를 숙이다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웃을 때마다 버틸 수 있겠다는 마음이 생겨요. 그 말에 동민은 잠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딘가 모르게 외로운 기색이 서려 있었지만 동시에 단단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이 마을 사람들 다 선생님 편일 거예요. 그럴까요? 그럼요.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선생님 좋아하는데요. 그렇다면 저도 여길 믿어봐야겠네요.
부세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부세미는 잠시 멈춰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오늘은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네요. 동미는 손에 든 딸기 잎을 털며 웃었습니다. 그럼 다행이에요. 이제부터는 좋은 일만 있겠죠. 부세미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가성그룹 법률팀 사무실 안은 싸늘한 냉기보다 더 날카로운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돈 변호사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문서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경호 팀장이 들어왔습니다. 검은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은 그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 변호사님, 사기 혐의로 경찰에서 영장이 나왔습니다. 이돈은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요? 경호 팀장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일 복잡하게 만들지 마시고 순순히 같이 가시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복도 끝에서 무거운 구두 소리가 울렸습니다. 형사들이 나타났고 그들의 시선은 곧장 이돈에게 향했습니다. 이돈 변호사님, 피의사실 관련 조사가 필요합니다.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그는 황급히 서류를 움켜쥐며 외쳤습니다. 잠깐만요. 무슨 혐의입니까? 이건 조작이에요. 그러나 경찰은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찰칵. 차가운 수갑이 손목을 감싸는 순간 이돈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내 체념한 듯 조용히 경찰을 따라 경찰차에 탑승했습니다. 그 시각 무창에서는 부세미가 불안한 마음으로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제발 지금 연락 좀 받으세요. 신호음만이 허공을 가르며 반복되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습니다. 무언가 이상해. 느낌이 너무 안 좋아. 통화는 연결되지 않았고 화면엔 부재 중이라는 냉정한 문구만 남았습니다. 부세미는 전화를 내려놓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초조함과 불안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창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나직한 목소리. 그래서 이제 어쩔 거야? 백혜진은 커피잔을 들고 창문가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흰 머그컵에서 피어오르는 김 사이로 그녀의 미소가 희미하게 번졌습니다. 전화 100번 걸어도 대답 없을걸. 부세미는 그녀를 노려보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건 당신이 알바 아니에요. 그래요? 하지만 이제 당신 혼자잖아. 혜진은 고개를 갸웃하며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나한테 돈 줄 거야. 아니면 비밀을 풀어버릴까? 부세미는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눈앞에 섰습니다. 당신, 내 비밀을 안다고 생각하죠? 생각이 아니라 확신이지. 그 확신, 그게 당신의 실수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서늘했습니다. 내 비밀을 건드리면 당신도 다칠 겁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백혜진은 피식 웃으며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겁주는 거야? 사모님답지 않게 감정적이네. 경고해요. 마지막으로. 그럼 그 경고? 어디까지 갈 수 있는데? 혜진은 그녀의 얼굴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서며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무창에 숨은 이유, 나 다 알아. 그리고 사람들은 비밀이 있다는 걸 가장 싫어하지. 그만해요. 싫은데. 그녀의 눈빛이 반짝였다. 아무리 착한 여자 연기해도 결국 사람들은 진짜 얼굴을 보게 돼. 그때 창문 밖에서 바람이 세차게 불며 문을 덜컥 울렸습니다. 부세미는 그 소리에 몸을 돌리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잘 몰라요. 혜지 씨.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사모님. 하지만 알아둘 게 하나 있어요. 부세미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나를 지키기 위해선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녀의 말에는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혜진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부세미를 바라보다가 살짝 미소를 지으며 의자를 돌려 앉았습니다. 그래요, 사모님. 그 말 꼭 기억할게.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뭐든 안에 나도 포함될지 모르겠네. 부세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폰을 다시 들어 올려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서울의 한 구치소 안 이돈은 어두운 독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목엔 여전히 수갑 자국이 남아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이건 누군가의 계산이야.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가성호 회장이 남긴 그 유언장,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나와 그녀뿐이었는데 그의 시선이 천천히 허공을 향했습니다. 부세미, 제발 버텨요. 그 순간 멀리 무창의 농막에서 부세미의 휴대폰 화면이 마지막으로 깜빡였습니다. 부재중 전화, 이돈 변호사, 짧은 신호음은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예고였습니다.